안녕하세요. 간다 고입니다. 예, 오늘은 가평에 내려왔습니다. 가평에 있는 아주 유명한 산이죠. 예, 유명산을 올라가 보려고 왔습니다. 예, 가평 쪽에 유명산도 있고 양평 쪽에 유명산도 있고 그래서 연락을 해보니까 그렇게 양쪽에 붙어 있는 산이더라고요. 그래서 가평 쪽에서 올라가는 유명산 휴양림에서부터 시작하는 등산로를 택했고요. 예, 이쪽으로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아오는 코스는 6.5km 정도 예상하시면 되는데요. 예, 계곡 타고 올라가는 2km, 그 다음에 계곡이 끝나는 지점에서 정상까지 가는 한 1.5km 구간이 되겠고요. 정상으로 바로 올라가는 2km 정도의 코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코스가 가장 많이들 하는 코스인데요. 오늘 밑에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 뭐 말할 틈도 없이 많고, 계곡 쪽으로 올라갔다가 이쪽으로 내려올라 그랬는데요. 계곡 쪽에 사람이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래서 내려오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쪽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사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쪽 2km 정도의 등산 코스를 택했고요. 여기는 뭐 사람이 보시다시피 지금 거의 없으니까 타고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등산하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고요. 물놀이 하시는 분들이 저쪽 등산로 한 2km 넘는 그 계곡 구간에 어마어마하게 자리를 잡고 계세요. 그리고 밖에서 엄청 많으시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갔다가 내일 아침에 좀 일찍 서둘러서 내려오면 계곡 쪽에 조용하게 좀 내려올 수 있을 것 같고, 내려오다가 또 발도 담글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쪽 코스를 한번 택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유명산으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현 위치가 여기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쪽 코스로 정상까지 올라가는 코스가 있는데 한 2km 남짓 되고요. 이쪽으로 돌아서 계곡 타고 나서 능선으로 올라가는 코스는 4km 남짓 됩니다. 한 2배 정도 거리가 차이 나네요. 오늘은 이쪽으로 올라서 정상에서 1박을 하고 내일은 계곡 쪽으로 돌아서 내려올 계획입니다. 여기 유명산 등산로 정상 2km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는 등산로에도요, 개울이 약간 흐르고 있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흐르고 있네요. 언제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시작은 이렇게 개울 소리를 들으면서 시원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쪽 가평 날씨가 35도더라고요. 아까 오면서 보니까 35도인데 아직은 그늘지고 개울 소리 듣고 올라가니까 아직은 그렇게 덥다고 느껴지진 않네요. 다행입니다.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좀 치고 올라오다가요, 처음으로 이렇게 평범한 곳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잠시 숨 좀 고르고 올라가겠습니다. 시작 지점에서 400m 정도 온 지점이에요. 이렇게 유명 계곡, 뭐 산책로 이렇게 해갖고 길이 나눠지네요. 여러 군데서 오는 길이 있나 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정상까지는 만나는 지점이 없이 1.6km까지 한 길로 이제 계속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느낌상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정상에 있는 대구까지 가보고요. 그 옆으로 좀만 더 가면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한번 둘러보고 해서, 저도 처음 오는 데라 좀 둘러보고 괜찮은 데서 1박을 할 생각입니다. 또 패러글라이딩 하는 곳의 모습도 또 궁금하고요. 산은 등산로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육설의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유명산이네요. 풀벌레 소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풀벌레 소리도 이철이 아니면 또 많이 듣기 힘들죠. 겨울 이제 추워지고 그러면 거의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기분 좋게 이 나무 향과 풀벌레 소리 듣고 그러면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 숲속이라 바람은 불지 않아요. 정상부나 능선부 쪽으로 가다 보면 바람이 좀 많이 불기를 기대하면서 또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쪽으로 올라온 길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넓습니다. 생각보다 등산로가. 그래서 등산하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회충들, 뭐 벌집이나 아니면 뱀 같은 거, 예, 이런 게 등산로가 넓게 되어 있으면 시야가 넓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문제들도 피할 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좋습니다. 등산로가 숲길처럼 좁은 데들은 사실상 다니다 보면, 예, 야산처럼 좁은 길로 되어 있는 데들은 신경을 좀 많이 쓰일 때가 있어요. 왠지 모르게 막 뱀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곳들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름철이나 가을까지는, 예, 가급적이면 등산하실 때, 예, 발 밑을 잘 보면서 다니셔야 되겠습니다. 땅벌집 같은 것도, 예,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것들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툭 건드리면 벌 한 10마리씩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깜짝깜짝 놀라죠. 저는 아직까지는 뭐 벌에 크게 쏘이거나 뱀에 물리거나 해본 적은 없습니다. 보기는 엄청 많이 봤죠. 뱀이 저 앞에 있으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술술 가면 옆으로 쑥 가더라고요.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도 본 적은 있었는데 가더라고요. 또 금방. 어쨌든 뭐 사람이 건드리지 않으면 지들도 안 건드린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벌이든 뱀이든. 말벌도 굉장히 큰 말벌집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정말로 지나가기 겁이 났었는데 그냥 느긋하게 걸어가니까 이렇게 옆으로 날아다니더니 가더라고요. 지들 할 거 하러. 그러니까 그렇게 당황하시기보다는, 당황해서 이제 제스처가 뭐 커지거나 이렇게 소리를 내거나 하면 아무래도 좀 자극을 줘서 좀 예민한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꿀떡 삼키시고 조용히 지나가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혹시라도 생긴다면, 예, 그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다 온 것 같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유명산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862m라고 쓰여 있고요. 그 옆에 이렇게 데크가, 예, 데크가 하나 있습니다. 데크는 뭐 이 정도 사이즈의 데크가 있고요. 이 앞에 이제 용문산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와, 용문산 백운봉, 기가 막힌 장소죠. 예, 이제 내일은 이 근처에서 1박을 하고 이쪽 계곡 쪽으로 가는, 예, 이 길이 되겠네요. 이 길을 타고 쭉 타고 내려가서 계곡으로 하산할 계획입니다. 요 바로 밑에도, 정상 바로 밑에도 길 옆으로 이렇게 널찍하게 텐트 한두 동 칠 수 있는, 예, 넓은 곳들이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굳이 이 전망 데크가 아니더라도 그 주변으로는 텐트를 한두 동씩 칠 수 있는 장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근데 데크가 제일 편하긴 하죠. 네, 활공장 쪽으로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활공장이 뭐 두어 곳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하겠지만 한 곳은 아니고 두어 곳은 있는 것 같은데요. 그쪽으로 가서 경치도 좀 보고 전체적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1박을 해보겠습니다. 야, 여기서 봐도 뭐 진짜 더 이상 바랄 게 없네요. 예, 유명산 정상에서 첫 번째로 보이는 활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잠깐 내려오면 되네요. 뭐, 예, 잠깐 내려오면 됩니다. 와, 지금 여기만 구름이 이렇게 지금 몰려 있어요. 이쪽 해가 떨어지는 부분에만요. 이 반대쪽은 오히려, 예, 구름이 많지 않습니다. 와, 지금 달도 이미 또 올라와 있고요. 오늘 또 저녁이 기대가 되는데요. 유명산 오길 잘했습니다. 예, 지금, 예, 패러글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예, 지금, 예, 한 두어 분 이룩하고 계시네요. 와, 멋있다. 다음 패러글라이딩 활공장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쪽에까지 굳이 안 오셔도, 예, 저쪽에서, 예, 날아가시는 것 같은데요. 멋있습니다. 여기는 일단 일몰은 확실하게 잡히고 굉장히 조망은 좋습니다. 근데 일출 보려면 삼각대를 안 갖고 왔어요. 오늘 배낭을 조금만 갖고 와서 삼각대가 있어야 높이 올려서 일출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옆에 이제 이렇게 숲이 좀 이렇게 제 키만큼 이렇게 우거져서 그 위에, 예, 일출이 잡힐 것 같아서 다음 활공장까지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패러글라이딩 지금 나르고 있습니다. 와, 대박. 야, 멋있다. 촬영 좀 해도 상관없죠? 네. 오, 안 무서우세요?
안 무서우세요? 네, 아, 네. 와 대박이다. 저 이런 거 처음 봐요. 이렇게 이거 패러글라이딩 하시는 분들. 그래요? 예. 여기가 대장님이신가 보다. 놀러 오세요. 나름 기분 어떻습니까? 아, 말 그대로 예. 새처럼 나는 기분입니다. 이야. 혼자서 나르려면은 얼만큼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한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한 달 정도요? 네. 기본적으로 교육 시간 같은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몇 시간 정도 해야 되죠? 15시간. 아, 15시간이요? 네. 와, 멋있다. 저분은 딱 내 스타일이다. 겁나지 않으세요? 무섭진 않습니다. 아, 처음 해보시는 거 아니에요? 전 처음이에요. 그럼 다른 분들은? 저도 처음이요. 아, 예. 와, 멋있다. 자, 찍습니다. 찍어요? 한번 봐요. 패러글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마지막 팀 비행하시고 내려가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7시 한 20분? 7시 20분 좀 넘어가네요. 지금 해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요. 아마 일몰은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저쪽에 구름이 잔뜩 있어서. 내려가시면서 오늘 저녁에 바람 엄청 불 거니까 저쪽에 바람 안 부는 데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어차피 텐트가 바람이 어느 정도 강한지도 좀 확인 좀 해볼 겸 해서 여기다가 텐트 설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텐트 설치 끝냈습니다. 아침에 8시쯤에 이제 첫 비행하러 패러글라이딩 하시러 8시쯤에 올라오신다 그러더라고요. 시간은 뭐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다 편안하게 잘자리를 꾸려봤습니다. 저쪽에 이제 해 떨어지는 구역에 구름이 많아서 오늘은 멋있는 풍경보다는 이렇게 좀 포근한 그런 느낌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도 상당히 밝고요. 이제 정리했으니까 또 간단하게 또 저녁을 먹으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조용하니. 백패킹을 지금 하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은 백패킹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산에 가서 이제 하룻밤을 묵게 되면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화장실에 대한 부분이겠습니다. 산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물론 뭐 화장실을 개중에는 어쩌다 하나씩 한 군데씩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대한 부분, 볼일 보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보편적으로 하는 방법이 이렇게 뭐 삽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망치 뒤에 붙어 있는 이런 걸 이용해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땅을 파고 볼일을 보고 묻는다, 이런 게 이제 보편적으로 지금 방식인데요.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뭐 땅을 파고 볼일을 본다, 뭐 좋죠.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라면 가능하지만 제가 이렇게 다녀본 결과 굉장히 어려운 곳이 많아요. 이 산이라는 데가, 우리나라 산은요, 텐트를 치고 정상에 있는 자리가, 예를 들어서 데크가 있는 전망대라고 치면은요, 전망대에서 뭐 LNT에 보면 200보 정도 떨어진 곳에서 땅을 파고 묻으라 그러는데 등산로 빼고는 200보를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산들은 등산로를 빼고 나머지 볼일을 보러, 이런 야밤에 볼일을 보러 등산로가 아닌 다른 길로 못 갑니다, 절대로. 풀이 이 정도로 기본이 이 정도고, 나무와 여러 가지 나무 가지들 풀 속을 헤치고 들어가서 볼일 볼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가능한 사람이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전망 데크가 있든 아니면 이렇게 넓은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이 있든, 그 근처에서 뭐 200보 이상 떨어진 거리에다가 땅을 파고 볼일을 보라는데, 사실 그런 가능한 자리도 여기는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굉장히 넓은 활공장이죠. 여기서 뭐 200보 아니라 저쪽에 좀 평평한 곳들이 있어요. 풀은 뭐 요만큼씩 나 있는 그런 데 가서 땅 파고 볼일 보면 상관은 없겠죠. 근데 이런 곳이 백패킹 다니다 보면 없어요. 정말 흔치 않은 장소입니다. 대부분 전망대 데크, 텐트 몇 동 칠 수 있는 데크고요. 그 데크 주변에는 등산할 수 있는 등산로 빼고 나머지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데가 태반입니다. 거길 들어가 가지고 해집고 들어가서 이걸로 밤에 랜턴 하나 켜고 땅을 파서 백패킹 처음 하시는 분이나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죽어도 못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밤에 랜턴 켜고 있으면 벌레들 엄청 달라들어요. 겨울이면 좀 덜합니다. 겨울에는 추운 것만 참으면 나머지들은 괜찮아요. 근데 이 지금 이런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가는 이 철에는 산속에 아시다시피 벌, 뱀, 위험한 것들이 많아요. 거기다 이 벌레들, 지금 여기도 벌레들이 엄청나게 달라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랜턴을 켜고 볼일을 보려고 거기 앉아 있으면요, 그 자세도 불편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장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근처에 그런 장소가 아니고 조금 떨어지고 동떨어진 장소, 편안한 장소를 찾겠죠. 그래서 뭐 백패킹 하다 보면 똥밭이라는 얘기들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그런 장소에 가보면 이유가 있어요. 거기다 볼일 보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요, 나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 장소 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장소 말고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갑자기 밤에 볼일이 보고 싶은데, 생리적인 현상인데 어딜 가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처에 있는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다가 볼일을 보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오시는 분도 볼일을 보고, 그 자리가 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의치가 않아요. 산속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있는 자리 반경이 굉장히 경사지거나 낭떨어지거나 이런 자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등산로에다 볼일을 볼 수는 없죠. 등산로에다 볼일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산에 다니다 보면 엄청 많습니다. 말처럼 뭐 이걸 갖고 다니면서 땅을 파서 볼일을 봐라? 쉽지 않습니다. 진짜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가지 백패킹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찾았고, 이제 언젠가는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분명히 말씀드릴 시기가 올 건데요. 지금 일단 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은가맨이라는 제품입니다. 이게 뭐 백패킹 하라고 쓰라고 만든 건 아닌데요. 여기 보시면 양변기용 재난 단수 정전, 그런 비상시에 그 화장실에 있는 그 양변기에다가 이 봉투를 씌워서 거기다 볼일을 보고 그 다음에 응고제를 뿌려서 굳은 다음에 그냥 봉투에 넣어서 쓰레기에 버리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싸요. 10개 들은 게 만원 정도 합니다. 제가 이거를 써봤습니다. 저는 10번 정도 백패킹을 했는데 산에서
대변을 본 적은 한 번밖에 없어요. 예, 소변은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소변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마를 수 있는 장소, 사람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는 장소에다가 소변을 보면 그건 금방 날아가니까 큰 문제는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대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제가 좀 자주 사용하려고 했는데 요새는 뭐 언제부턴가 산에 가면은 화장지 이것도 뭐 한 티슈인데요. 뭐 한 장, 두 장, 세 장 이 정도밖에 안 써요. 이거 쓸 이유도 전혀 없고 예, 먹는 게 뭐 김밥이나 빵이나 아니면 뭐 햄이나 소세지나 이런 걸 먹으니까 뭐 쓸 일도 없고 화장실 갈 일도 없고 예, 진짜로 10번 정도 백패킹 다녔는데 그 중에 한 번 화장실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걸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실험용으로도 사용을 해봤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어떤 식이냐면요, 이렇게 꺼내 보시면 이렇게 커다란 봉다리가 있어요. 예, 이렇게 커다란 봉다리가 10장이 들어 있습니다. 커다란 봉다리가 10장이 들어 있고요. 이걸 이렇게 펼치게 되면은 이렇게 봉투가 되죠. 그리고 양벽에다가 원래 이걸 이렇게 넣고 쓸 정도니까 굉장히 커요. 이거를 그냥 텐트 밖에 나갈 필요도 없어요. 텐트 안에서 그냥 이렇게 놓고, 좀 민망한데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큰 봉투예요. 봉투를 그냥 텐트 안에서 이렇게 넓게 하여요. 이렇게. 그리고 볼일을 봐요. 볼일을 보고 나서 이제 볼일 다 봤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응고제가 있어요. 응고제를 뜯어서 여기다가 뿌려요. 이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신기해요. 그리고 뿌려서 이렇게 놓으면 이게 젤리처럼, 볼일 본 게 젤리처럼 굳습니다. 굳으면 그냥 이렇게 묶어요. 묶어갖고 제가 이렇게 이걸 많이 갖고 다녀요. 이렇게 지퍼팩이죠. 이중으로 된 지퍼팩. 이거 묶어갖고 볼일 본 거를 여기다 넣어요. 이 검은 봉다리만 가지고는 좀 약간 불안하니까, 얇아서 터지진 않습니다. 그래도 불안하니까 이게 젤리처럼 굳은 걸 이렇게 넣고 이게 닿습니다. 그럼 그냥 어디다가 넣든 갖고 가서 쓰레기통에 버리면 돼요. 이렇게 해서 볼 일이 끝나는 거죠.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텐트 밖으로 나올 필요도 없어요. 텐트 안에서 볼일 보면 돼요. 뭐 자기 거니까 뭐 냄새 좀 나죠. 뭐 그런 거 뭐 자기 건데 더럽다고 생각한다면 말도 안 되는 거고, 여기서 텐트 안에서 그냥 조용히 볼일 보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나 폭우가 쏟아지는 날 밖에서 볼일 보기 어렵잖아요. 저도 소변 같은 경우도 한번 봤습니다. 소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생봉지예요. 위생봉지에다가 소변을 봅니다. 위생봉지가 생각보다 안 터지거든요. 안 터져요. 이렇게 위생봉지예요. 위생봉지 이거 뭐 여기다가 소변을, 죄송합니다. 민망하지만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변이라고 생각하고 민망하지만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텐트 안이라고 생각하고 볼일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볼일을 보죠. 물이 아까우니까 이거는 좀 쓰지 않고,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소변을 봤다고 생각해 주세요. 소변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응고제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응고제를 이렇게 틀어서 여기다 넣겠습니다. 볼일 보기 전에 응고제를 넣고 해도 돼요. 먼저 넣어도 되고 나중에 넣어도 되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렇게 소변을 보고 거기다가 지금 응고제를 넣었어요. 그러면 이 재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까는 물이었는데 이게 마술이 아니고, 여기 보세요. 자, 이게 응고가 됐죠. 신기하게 이렇게 젤리처럼 두면은 더 굳어요. 이제 물, 제가 뭐 남자들 소변 많이 보시는 분이 얼마큼 볼지 모르겠지만 500ml 이상 해도 이렇게 똑같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희한하죠. 이렇게 굳어요. 이건 물량이 적어서 더 보슬보슬해졌네요. 이렇게 금방 1분도 안 돼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변을 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뿌려놓으면 이렇게 숭얼숭얼 응고가 되는 거예요. 젤리처럼. 그러면 자,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 이렇게 해서 딱 묶어요.
뭐 한 방울도 떨어질 일이 없죠. 이렇게 응고가 돼 있으니까 터져도 상관이 없고.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이거 방법은 알아서들 하시면 돼요. 이렇게 지퍼팩, 저는 이게 비닐이 두껍고 좋아서 이걸 쓰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지퍼팩에다 넣고 닫아요. 그러면 제 소변 한 번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또 소변을 보면 이 지퍼팩에다가 위생봉지에 똑같이 넣고 지퍼팩에다가 다시 넣으면 돼요. 두 개, 세 개 들어가니까. 그래갖고 깨끗하게 밀봉 해갖고 갖고 내려가서 버리면 됩니다. 예, 대변도 마찬가지고요. 대변 때문에 이걸 쓰는 겁니다, 사실은. 예, 대변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어느 누구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되죠. 예, 이게 10개 드린 게 10,000원인데요. 제가 구입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자세하게 사용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현장에서 써보고 나서 검증이 된 다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오랫동안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딱 현장에서 쓴 거는 응가 큰 거 대변본이라고 한번 사용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예, 소변은 사실상 바깥에다가 봅니다. 예, 돌이나 아니면 마르기 좋은 곳에다가 가급적이면 보니까 그 소변까지는 크게 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대변이 문제니까 대변 부분에는 이걸 사용하시면 되고요. 근데 소변 같은 부분도 여성분들이나 예민하신 분들은 밤늦게 나가기가 꺼려져요. 그럼 제가 아까 보여드린 방법, 예, 위생봉지에다가 남자들 볼일 보시면 되고, 여성분들은 이게 10개짜리니까 예, 밤에 진짜로 밤에 나가기 힘들 때 텐트 안에서 이 검은 봉다리 넓으니까 거기다 놓고 편하게 볼일 보시고, 예, 응고제 뿌려서 그냥 1분도 안 돼서 굳으니까 묶어가지고 처리하시면 절대로 민망하거나 힘들거나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백패킹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필수로 이거 갖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해 보니까 정말 좋아요. 스노우피크에서 만든 제품이 있다 그래서 좀 알아봤는데 단종됐습니다. 구할 수가 없고, 그래서 외국 나가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예, 외국에는 그런 제품들이 제법 많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찾아보니까 예, 정확하게 쓸만한 제품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좋더라고요. 예, 응가맨, 이거 뭐 집에 양병기용, 재난 대비용이라고 하는데 제가 써보니까 최고의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백패커들이 이걸 갖고 다닌다면 예, 화장지 이런 거 굴러다닐 필요 없겠죠. 꼭 한번 써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중요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할 얘기는 없고요. 지금 저쪽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서 번개, 막 천둥 번개가 치고 있고요. 반대로 이쪽은 또 이렇게 구름이 좀 살짝 있긴 하지만 별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네요. 이제 요 김밥 남은 거 좀 마저 먹고 오늘은 일찍 자겠습니다. 자고 내일 아침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백패커의 기본, 네, 화장실 응가맨 이거 진짜 좋습니다. 이거 진짜 써보시면 놓을 수가 없어요. 어딜 가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강추하는 제품이고 가격도 싸요. 예, 10,000원 남짓 하는데 10번 쓸 수 있으니까 뭐 이거면 1년 정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거 마저 먹고 일찍 자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깨끗하게 정리 잘했고요. 하룻밤 잘 머물다 가게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출 보고 기분 좋게 또 하루를 시작하네요. 야, 바람이 밤새도록 엄청나게 불었어요. 그래갖고 밤에 좀 잠을 좀 설쳤는데요. 제가 바람을 제일 안 좋아하는 게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들썩들썩거리고 했는데 뭐 텐트도 바람이 어느 정도 잘 견뎌주고 해서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오늘은 어저께 올라왔던 길 반대쪽이 되는 길로, 어제는 한 2km 올라왔으니까 오늘은 한 4km 내려가는 구간으로 내려갈 거고요. 가다가 한 2km 남짓의 계곡길을 타고 가는 그 곳이 유명산 계곡 상당히 유명하기 때문에 그 경치도 좀 보고, 가다가 또 여름이니까 발도 한번 담글 수 있으면 담고, 그리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오시는 분도 계곡 한번 봐주셨다가 적당한 때 오셔가지고 시원하게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 바람 진짜. 유명산 정상에 다시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도 사람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어제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저 혼자 이 산에서 잤는 모양입니다. 여기 유명산에서 가장 편하고 좋다는 전망 데크인데 혹시 여긴 사람 계실까 싶어서 지나가는 길이라 봤는데 아무도 안 계시네요. 역시 날이 더워서 그런지 아무도 없었나 봅니다. 참. 이제 어제 올라왔던 등산로 입구고요. 이쪽 보시면 하산로 계곡 경유에서 4.1km 이쪽으로 이제 저는 하산해 보겠습니다. 가면서 또 재밌는 거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올랐던 등산로는요, 상당히 육산에 가까운 등산로였는데요. 이쪽으로 내려가는 코스는 1km 남짓 내려오고 나서 나머지 구간은 이렇게 너덜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다 내려가 보진 않았지만 느낌상 거의 이렇게 너덜지대로 끝까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느낌이. 일로 내려가시거나 올라오실 땐 발이 좀 불편하겠네요. 지금도 내려가고 있는데 발이 딱히 편하진 않습니다. 또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요. 이 돌들을 미끄럽지 않게 길이 정이 이렇게 길처럼 쭉 돼 있긴 해도 돌들 자체가 계단처럼 돼 있지가 않아서 알아서 찾아서 밟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재밌고 좀 위험한 것도 사실 있으니까 신경 바싹 차리고 천천히 내려가 보겠습니다. 꼭 이렇게 내려오다가 미끄러질 때가 있어요. 한두 번. 저도 배낭 메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려가다가 이렇게 돌을 밟았는데 돌이 이렇게 쑥 빠지거나 돌이 이렇게 미끄러지거나 이렇게 되면 한 번씩 자빠질 때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항상 이런 길은. 내려가 보겠습니다. 계곡이 시작됐습니다. 와, 여기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계곡 상류고요. 와, 진짜 깨끗하고 시원하네요. 와, 저기 이야, 진짜 끝내준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와, 엄청 차가워요. 등산하시는 분들이 이제 드문드문 올라오시네요. 오다가 처음 나오는 그 계곡 시작 상류에서 참을 수 없어서 그냥 한번 들어갔습니다. 너무 시원해요. 아주 진짜 시원하고 개운해요. 근데 물이 너무 차가지고요. 오래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와, 모처럼 이렇게 진짜 상쾌한 기분. 옷들이 요새 좋아져서 뭐 그냥 금방 벌써 우웻돌이는 뽀송뽀송한 것 같아요. 금방 뭐 잘 마르게 속건성으로 다 돼 있어가지고 옷들이 뭐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와도 한 30분이면 그냥 어느 정도 다 말라버리는 것 같고
예, 크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온유분체로 들어갔다가 나와도 뭐 그냥 가면 또 금방 어느 정도 마르니까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가다가 또 예, 좋은 데 있으면 또 들어가는 거죠. 뭐 여기 한 2km 남짓 이렇게 걸어가야 되니까 예, 느긋하게 가면서 피서라고 생각하고 예, 조금 더우면 다시 또 물에 들어가고 그러는 거죠. 뭐 예, 계속 가보겠습니다. 유명산을 한 바퀴 돌아서 안전하게 내려왔습니다. 예, 전체적인 길이는 한 8km 정도 나왔습니다. GPS상 거리는 8km 정도 나왔고요. 어제는 한 2km 정도 예, 등산해서 올라가서 정상 들렸다가 팔공장에 들려서 1박을 하고 그 다음에 예, 계곡 쪽으로 돌아오는 4km 정도의 등산로를 따라 내려왔습니다. 한 2km 좀 넘는 이 계곡을 타고 오는 이 등산로는 정말 좋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9시 반인데요. 9시 반인데 이미 계곡 한 500m까지는 전부 사람이 꽉 차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류로 좋은 곳을 찾아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고요. 일요일 날이라 등산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와, 유명산 진짜 좋으네요. 어제 정상에서 혼자 보낼 때는 예, 아무도 없는 쓸쓸한 밤을 보냈는데 이 밑에 내려오니까 완전히 왁자지껄합니다. 사람 엄청 많습니다. 예, 유명산을 전체적으로 돌아봤는데요. 저쪽 반대쪽에서 넘어오는 등산로도 몇 군데 있습니다. 예, 등산로가 상당히 많은데 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등산 코스를 한번 와봤고요. 저도 처음 오는 곳이라 이쪽 코스를 한번 가보고 싶어서 와봤는데 정말 좋은 코스 같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정상까지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계곡 타고 내려오거나 아니면 올라갈 때 계곡 타고 올라가셨다가 예, 그냥 다시 계곡 타고 내려오셔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2km 남짓 올라가는 이 코스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이 소나무, 잣나무 이런 군락지가 상당히 많아서 올라가는 내내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백패킹 할 수 있는 곳은 그 위에 올라가서 보여드린 뭐 전망데크나 그 밑에 등산로 하산길 옆에 있는 활공장에서 1박을 했습니다. 거기서 자고 싶어서 패러글라이딩 하러 올라오신 분들이 어제 7시 넘어서 마지막 분들이 타고 내려가서 예,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거기서 1박을 하고 예, 그리고 아침에 정리하고 내려왔습니다. 아, 진짜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오다가 상류 제일 끝에 부분에서 예, 몸도 시원하게 담그고 내려오는 내내 뭐 덥거나 그런 짜증나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예, 너무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예, 저는 또 다시 좋은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다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다. 역시 유명한 산이라 그런지 좋네요. 유명산.